저희 집 위층에 3개월 전 누군가가 이사를 오면서부터 층간소음이 시작이 됐는데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너무 쿵쿵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실에 연락도 해봤지만 하루 이틀 괜찮다가 다시 층간소음이 이어졌는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위층으로 올라가 A4 용지에 조용히 해달라는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위층 부부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쪽지를 왜 붙여놓았냐며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역시 참을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맞서 싸우다가 고성과 함께 서로 밀치는 등 손찌검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윗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가든지 법으로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요즘 참 문제가 많죠. 층간소음으로 좀 시끄러운 뉴스들도 많이 들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시대에 좀 더 이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층간소음으로 많은 분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에서 손찌검까지 했으니까 서로 더 악하게 되기 전에 서로 합의해서 잘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층간소음 때문에 참고 참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변호사님과 함께 그 상담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자분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층간소음의 피해자다라고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예, 경찰이 출동하려면 범죄에 해당돼야 됩니다. 예, 인근 소란이 되거나 그다음에 고성방가를 할 경우에는 경찰이 출동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고성방가를 하였을 경우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그다음에 층간소음이 있을 때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시면은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이웃들과의 지금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뭐 손찌검도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측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 외에 뭔가 좀 이웃끼리의 분쟁이다 보니까 같이 얼굴을 좀 보고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전에 잘 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그 기관을 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와서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재센터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중재센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이나 또는 구청 그리고 가까운 관리사무소에 가시면 어떻게 중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가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를 참조하셔가지고 가까운 중재센터나 이웃 사이센터로 연락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하나의 이슈가 돼버리다 보니까 층간소음을 좀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이제 기관들이 사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일 텐데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감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라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기관에서도 운영하는 좀 분쟁을 원활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곳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층간소음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층간소음에 좀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 층간소음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 그러니까 네. 발로 뛰거나 구르거나 이럴 경우에 소음이 직접 충격 소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TV 소리나 라디오 소리, 음향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소음인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야간인지 주간인지에 따라 또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나와 있는데 이런 직접 충격 소음인지 공기 전달 소음인지 그리고 야간인지 주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고 데시벨 기준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층간소음의 기준이 이제 데시벨로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 좀 과도하다, 내지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건 명백한 층간소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이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측정을 했을 때 그 어느 적정 이상의 이제 데시벨이 나와야만 이걸 층간소음이다라고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좀 참고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간과 야간이 나눠져 있는데 야간의 데시벨 기준은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사실 조금 더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시벨 기준이 조금 낮게 나와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상담자분께서 위층 사람과 지금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끝까지 이게 사실 해결이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송도 사실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민사소송으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예,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도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층에 있는 주민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의 기간, 그 다음에 그 소음 정도를 고려해서 위자료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내가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은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좀 더 효율적일까요? 예, 층간소음을 소송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네.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발로 뛰거나 구르는 경우가 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1시간 내에 3회 이상의 최고 소음 측정이 초과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뛰거나 걷거나 할 경우 내가 너무 심하다 할 경우는 1시간 내에 3회 이상 정도 꼭 측정을 해놓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이 물리적인 뭔가 유형력까지 행사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부디 잘 해결을 하시길 바라겠고 내가 당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걸 좀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